어제 송영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당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언급된 부동산 공급 정책, 청년 특임장관 신설,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 주요 입법 과제와 정책 비전들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빚없는 2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 회복을 돕고 하루라도 빨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드릴 수 있도록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십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한 만큼 변화된 야당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여야 공통의 민생 과제들에 대한 입법 바리케이드 철거가 그 시작일 것입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건 없는 재가동으로 민생의 빅텐트를 빠르게 세울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진단에 이어 백신 접종에서도 K방역 시즌2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접종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코로나 청정 일상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2월 26일 첫 접종이 시작된 지 110일 만인 어제 국민 4분 중 1분꼴로 1차 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 누적 접종자 수가 1,300만 명을 넘어서 상반기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습니다. 코로나 대응 초기에는 세계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조기 진단, 광범위한 진단 양상이 백신 접종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연령자 접종 효과로 지난 4주간 위중증 환자는 15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30명에서 10명대 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일각의 우려를 딛고 많은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접종에 나서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11월 집단 면역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3분기 예방접종 계획이 발표되고 조기 집단 면역 형성의 시험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9월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해 1차 접종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방역과 원활한 백신 접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내겠습니다. 당정은 백신의 수급 불안과 오접종, 또 부작용 등 국민 불안 요인들을 신속히 제거해서 안심 접종, 신속 접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법적 근거가 될 사회서비스법이 어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하면 11개 광역시도에서 운영 중인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법을 토대로 보다 안정적인 운영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 약속드렸던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아동, 노인 등에 대한 돌봄 수요 증가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민간의 서비스는 운영 과정의 불투명성과 고용 조건 악화 등으로 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꾸준히 안고 있었습니다. 돌봄 인력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이 이루어지면 양질의 서비스와 함께 국민의 사회 안전망도 보다 촘촘히 만들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서비스법의 제정과 함께 현장에 이를 제대로 안착시켜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넓혀 나가도록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적 경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환기 속 사회적 경제는 시장과 국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입증해 왔습니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또 탈탄소 경제, 기후위기 대응 등
산업계도 이미 빠른 속도로 ESG 경영에 나서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야말로 ESG 경영의 이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문제에도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법적인 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저는 19대 국회 때부터 매 국회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발의해 왔습니다.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께서도 정파를 초월해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지난 7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마당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더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한국판 뉴딜 정책과 만나게 된다면 내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 기본법 등 사회적 경제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안주 정책위 의장에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송영길 대표는 이번 국회를 국민의 시간, 민생의 시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야가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함께 머리를 맞대면 풀리지 않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6월 국회를 시작하며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구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 등은 6월 국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시인이 말했듯이 몸의 중심은 뇌도 심장도 아닌 아픈 곳입니다. 몸의 중심은 그 아픈 곳으로 향하기 마련입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은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향해야 할 것입니다. 영업 제한 업종의 피해 지원은 물론 영업 공연업과 여행업과 같은 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손실 지원이 필요합니다. 모두 같은 어려움을 함께 넘어온 이웃이자 공동체이고 다 같은 아픈 손가락입니다. 어렵게 산업청소벤처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제때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도 빚을 지지 않고도 가능한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만을 보고 모든 논의에 임할 것입니다. 야당도 부디 그러하길 바랍니다. 당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던진 의제들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이루고 삶의 질을 개선할 공공주택 특별법의 부동산 관련 법안 등 민생 법안들도 제대로 챙기며 오직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6월 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미디어 환경 혁신 노력은 언론 불신의 시대를 언론 신뢰의 시대로 개선하고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수행하며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미디어 환경의 전반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미디어 혁신 특위를 바탕으로 미디어 환경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악의적 허위 보도를 막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드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미디어 바우처 제도, 포털 알고리즘에 의존한 클릭 경쟁으로부터 언론을 해방시키기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지능정보기본법 개정안, 그리고 신문사 구성원들의 취재 자율성을 보장할 신문법 개정안 등 공정하고 합리적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등 다양한 혁신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미디어 바우처법과 신문법에 대해서는 입법 청문회 신청서가 접수된 만큼 야당도 공정한 미디어 환경 구축을 위해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언론 역시 개혁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어야 함을 재산 강조드립니다.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에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16일 있었던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안 상정을 요구하면서 이미 여야 간 합의된 6월 과방위 의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반도체 TF, 방송 TF 등을 구성해서 논의를 하자라는 그 합의 사항들을 깨버린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TBS의 감사원 감사 청구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이나 잘못 찾은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서도 법적 권한 없는 감사원 청구로 국민을 기만하고 시간 끌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TBS 국회 감사 청구도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입니다. TBS는 아시는 것처럼 국비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방송사입니다. 다 서울시 시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TBS는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업무 감독과 감사를 하면 되는 일이지 국회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일은 아닙니다. 번지수를 정말 잘못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어제 허은하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로 서울시 산하기관에 TBS에 대한 광고료가 많이 늘었다. 그러면서 그걸 문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서울시 산하기관이 TBS에 광고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지시를 하겠습니까? 그걸 문트코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쟁도 정말로 도를 넘은 정쟁이다. 그래서 TBS 감사 청구와 관련된 것은 말 그대로 정쟁거리를 위해서 찾아 나가는 또 어슬렁거리는 일종의 하이에나를 본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과방위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는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은 매우 시급한 민생 과제입니다. 국회가 시간을 끌고 있는 동안에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는 눈앞에 와 있습니다. 10월이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콘텐츠 제작자들은 대한민국 국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횡포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IT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거는 제작자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출판업계에서는 인앱 결제가 강행되면 전자책 가격이 최대 40%가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원, 웹소설, 웹툰, 디지털 콘텐츠의 가격 인상이 불보듯 뻔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업 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소비자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바로 민생 과제가 되는 겁니다. 방송관계법도 시급합니다. 이제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개혁은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과방위는 방송 TF를 설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야 간에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엎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TBS 감사 청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면서 과방위를 멈춰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의 눈물과 공영방송에 대한 언론 현장의 절절한 외침은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번 과방위 회의 퇴장은 이준석 대표가 취임하고 첫 번째로 국회 회의를 공식적으로 보이콧한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러한 황당한 보이콧에 동의하는 겁니까? 부동산에 대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처음에 번지수를 잘못 찾아 감사원으로 갔다가 국민권익위로 갔듯이 TBS와 관련된 문제는 국회가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에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방위로 돌아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근 국내 소비자 금융 철수를 선언한 한국CT은행의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T은행 뉴욕 본사는 글로벌 전략 변경에 따라 한국CT은행을 포함한 13개국 매각 철수를 발표했는데 저는 한국CT은행이 매각되더라도 금융 소비자 피해와 고용 불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한국CT은행 경영진은 뉴욕 본사 지시에 따라 졸속으로 매각을 진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매각 과정에서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한국CT은행 소비자 부문 매각 방식에 대해 통매수, 부분매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자산관리, 신용카드 등에 대한 부분 매수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사업부는 철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졸속 매각으로 인해 직원 2,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외국계 자본의 일방적 철수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 됩니다. 수십 년간 묵묵히 일해온 한국CT은행 직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한국CT은행 노동자들은 평생 일해온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합니다.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이들의 소망을 짓밟으면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게 요청드립니다. 한국 시티은행 매각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대만 역시 4월 15일 매각 발표 이후 금융당국에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신중하게 심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규모 실업 사태와 고객 피해를 양산하는 부분 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 방식의 철수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인가하는 것은 대한민국 금융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나 금융당국은 한국 시티은행 소비자 금융 매각이 고객 보호와 고용 승계 대책을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평가했고, 오스트리아 판데어 벨렌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물리치는 데 있어 세계 챔피언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모범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힘입기라도 하듯 2월 26일 시작된 코로나 누적 백신 접종이 1,400만 건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접종 대상자가 고령에서 젊은 층으로 본격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백신 휴가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환영한 일입니다. IT 업계에서는 직원 복지를 위해 최장 14일까지 보장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직장인 96.5%가 백신 휴가제를 희망하는 반면 기업은 51%만이 백신 휴가에 긍정적이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중요합니다. 근로자들 모두가 안심하고 편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백신 휴가 제도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